길찾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갈 때는 어디를 지나서 가느냐, 가야 되는 그 교차점 있지? 교차점을 찾아주는 게 좋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교차점은 여기를 A, B, C라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P라고 놓자. 일단 A에서 B까지 가려면 P는 와야 돼. 이해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P에서 C까지 오는데 길이 두 가지가 있어. 위로 왔을 때와 아래로 왔을 때. 만약에 위로 왔을 때는, 자, 위로 왔을 때에는 C에서 B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밑으로 왔을 때에는 자, 밑으로 왔을 때 색깔을 바꿀게. 자, 만약에 얘가 밑으로 오게 되면 C까지 온다면 C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로 와서 여기에서 B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넣을 수 있어. P가 되고 여기를 Q, 여기를 만약에 R, 여기를 만약에 S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A에서 B까지 와야 돼. 그치?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P에서 C까지 오는 길이 Q를 통해서 C를 오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C에서 그냥 B까지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P에서 R을 통해서 C까지 오면 C에서 R로 갈 수 없기 때문에 C에서 S까지 가야 되고 S에서 B로 와야 되는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자, A에서 P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칸이야? 가로 한 칸, 세로 두 칸이니까 총 모두 세 칸이지? 자, 그럼 3팩을 뭘로 나눠주면 돼?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자, P에서 Q를 통해서 C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러면 C에서 B까지 오는 방법은 어떻게 돼? 두 칸에 세 칸, 아니, 두 칸에, 아니, 세 칸에 두 칸이니까 다섯 칸이지? 5팩을 뭘로 나눠주면 돼? 3팩하고 2팩으로 나눠주면 되지. 자, 밑에 있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 A에서 P까지 오는 방법은 2팩에서 3팩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P에서 R을 통해서 C까지 가는 방법 하나, C에서 S까지 가는 방법 하나, S에서 B까지 가려면 총 모두 4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칸 두 칸이니까 2팩과 2팩으로 나눠준 형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해주면? 더해주면 가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어떤 지나간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교차점이 어디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9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택의 탁지에 원을 배열한다. 자, 일단은 주어진 것은 9개의 공을 원형의 탁자의 원형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원순열이 된다라는 것을 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이웃한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는 반드시 서로 수가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서로 이웃한 두 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는 반드시 서로 수가 되도록 배열한다고 했지. 이해가 된 거지? 자, 이러한 식으로 놓고 계산해 줘야 된다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서로 이웃한 두 개의 공이 적혀 있는 수는 반드시 서로 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도 이웃하는 공이 존재할 수가 있고 하나의 공을 잡으면 오른쪽도 이웃하는 공이 있고 왼쪽도 이웃하는 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씩 잡아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두 개씩 잡는 거를 어떻게 줘야 돼? 서로소가 되는 형태의 걸로 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모두 서로소가 되는 것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서로소가 있는 묶음과 서로소가 아닌 묶음을 한번 골라보면 될 것 같아. 일단 1은 어떠한 수들과 전부 다 서로소야. 자, 그러면 1은 어떠한 수들과 전부 다 서로소고 그 다음에 2, 4, 6, 8, 1은 서로소가 아니고 그치?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지? 3, 6, 9는 서로소가 아니고 4하고 8도 서로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는 어떠한 수들과 전부 다 서로소고 그 다음에 7도 뭐가 되는 거야? 어떠한 수들과 전부 다 서로소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은 6인데 6이라는 수 옆에는 반드시 1이나 5나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응? 그래서 6을 기준으로 아닌데 여기가 6도 있고 6이 있는데 6이
서로서 너무 많잖아. 그래서 6 옆에는 뭐하고 뭐만 있어? 2하고 5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6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5, 7 셋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2하고 5하고 있다 가정을 해보자. 그치? 자, 그러면 5 옆에는 그럼 뭐가 남는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3개가 남고 그 다음에 얘 2개가 남고 하나가 남게 되는 거지.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얘 빼고는 전부 다 뭐 하게 되는 거야? 교대로 놔야 돼.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3이 먼저 왔다 가정을 해보자. 3이 먼저 오면 어떻게 돼? 3이 먼저 오면 2가 오고, 그 다음에 9가 오면 4가 오고, 7이 오면 8이 온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3, 9, 7이라는 세 개의 수를 기준 놓고 2, 4, 8이라는 세 개의 수를 놓는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의 관계는 서로 교대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자,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놔야 되겠다. 그러면 165가 일단 딱 놔야 될 것 같아. 165를 먼저. 그치? 자, 그러면 165를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딱 정해졌잖아. 165를 먼저 놨잖아. 그럼 얘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 그 다음에 원순열이기는 하지만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원순열이지만은 먼저 하나를 놨기 때문에 그냥 일렬로 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놔도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자. 6을 먼저 기준으로 놨어. 6을 기준으로 놨어. 그러면 6 옆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올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로 고르면 돼? 두 가지로 고르면 되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놔야 되니까. 6을 기준으로 놨을 때 이쪽과 이쪽을 놔야 되는데 그 중에 일단 6을 먼저 놨으니까 원순열이 깨진 형태야. 그 다음에 3하고 2를 놓게 된 거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를 기준 놓고 3팩과 3팩으로 놓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놓게 되면 원순열과 관련이 없는데 원순열을 왜 이렇게 놨지? 원순열을 놨기 때문에 1과 5만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가? 일단 이렇게 놔야만 얘네들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165 또는 이렇게 해서 놨기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순열을 뭐라 해서 얘는 원순열이 아니라고 했었지. 원순열이 아닌데 교대로 쓰게 되는데 이 개수가 서로 같으면 얼마로 곱해줘야 돼? 2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 있죠. 이해가 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일단은 이걸 칸을 만들어. 165 칸을 만들지? 그렇지. 요거 하나와 자 246하고 246하고 오케이? 자 246하고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을 저기를 놔. 뭐냐면 얘네들의 그걸 배열해줘. 총 봐도 배열하게 되면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놓고 배열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4팩인데 4팩이니까는 원수열이니까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하고 246을 배열하게 되면 여기는 하나의 묶음. 자, 원순열의 하나의 묶음과 246이 있는데 얘네 두 군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서 세 개 중에 어떤 게 두 개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 나머지 두 개를 결정해 주는 형태의 걸로 놓으면 되거든. 셋 중에 두 개를 골라야 되니까 3P2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3P2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놓고 계산해 줘. 자, 여기 있지만은 서로수가 아니라 있는데 6과 서로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4, 8, 3, 6 다섯 개 전부 다 서로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6은 서로수가 아닌 수는 1, 5, 7 요거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6 옆에다가 1, 5, 7 요놈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6의 양쪽에 1, 5, 7을 놓자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한번 쳐놨잖아. 그런데 원순열인데 하나만 올려놨단 말이야. 그럼 원순열인데 하나만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지. 그렇지, 그냥 원순열이 깨지게 돼. 그래서 이 다음부터 원순열을 체크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놓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3P2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만약에 6에 대해서 여기 옆에 어떠한 수하고 어떠한 수가 왔다 이렇게 놓게 된다면 이렇게 원순열을 이렇게 나와서 총 모두 몇 개 넣을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 6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2, 4, 8은 3개가 있어. 그러면 2, 4, 8은 3개가 있으면 2, 4, 8은 반드시 뭐 하게 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2, 4, 8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2, 4 가운데에는 수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하고 8 사이에도 반드시 수가 존재를 해야 돼. 자, 그런데 남아있는 수는 어떤 수가 남아있냐면, 여기에 만약에 1하고 5가 있다 가정을 한다면, 3하고 6하고 7, 3개가 남아있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수가 2개가 와도 상관없어. 왜냐면 2하고 3은 안 붙어 있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한 몇 개 와야 돼? 하나가 와야 돼. 그러면 숫자가 여기 하나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뭐가 올 때 돼? 여기다 하나가 올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3, 6, 7하고 만약에 여기에 수가 하나만 들어왔다? 여기도 수가 하나만 들어왔으면 2, 4, 6하고 3, 6, 7이 서로 교대로 쓰는 경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지? 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의 수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어떤 수가 들어와 상관없잖아. 그러면 이쪽에 2개의 수가 들어와야 될지, 이쪽에 2개가 수가 들어있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 이해가 되지? 아,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3, 6, 7, 여기는 3, 6, 7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얘가 3개의 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2개의 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란 얘기야. 오케이? 만약에 3개의 칸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교대로 서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그러면 얘네들을 만약에 이렇게 놓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2, 4, 8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뭐가 들어가냐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 6, 7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놈, 요놈, 요놈 들어갈 수 있고 3, 6, 7이 요놈, 요놈, 요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3, 6, 7이 교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되는 거야. 일단 얘 때문에 원순열이 일반 깨졌거든. 원순열은 아니거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3개의 칸을 놓게 된다면 일단 2, 4, 8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3팩이야. 알겠지? 3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 6, 7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3팩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요렇게 놓을지 이렇게 놓을지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2가지 있기 때문에 얼마가 돼?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개의 칸에다가 놓는다는 얘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하고 여기 2개의 칸에다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그러면 얘를 3개를 2개의 묶음으로 놔야 되는데 3하고 3하고 9지 참 6이 아니라 3하고 9가 붙어 있으면 안 돼. 3하고 9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2개의 칸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3, 7하고 9로 놓거나 또는 3하고 7, 9로 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 2개로 나누는 방법 모두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럼 2가지가 되는 거고, 자, 곱하기.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면, 3, 7을 여기다 놓고 9를 여기다 놔야 될지, 9를 여기다 놓고 3, 7을 여기다 놔야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3, 7하고 9를 놨다 한다면, 요 3, 7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이해가 되지? 그래서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돼? 6, 6에 36. 36에다 2 곱해주면 72가 되는 거지. 그치? 얘는 8이 되는 거야. 2개 더해주면 얼마가 돼? 80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3P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6이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80이 되는 거니까 잠깐만 왜 80이지? 아, 여기 저기 안 했구나. 이게 먼저 3팩을 한번 곱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3팩 뭐냐면 요거 먼저 2, 4, 8을 나열해 주는 거. 그러면 86에 48. 48이 되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0이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120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냐면 720이 돼야 된다. 요렇게 만들어지게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답지에서는 3하고 9를 기준 놓고서 계산했어. 알겠지? 근데 선생님은 6을 기준 놓고 6하고 6과 서로 소일 수 있는 수 1, 5, 7을 기준 놓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방법이 아예 달라. 그래서 나중에 답지 있는 거는 일단 그 위에 번호 치면은 뭐가 들어가? 일단은 그 동영상 뜨지? 아마 EBS 강의는 답지를 관련된 거라 그걸 설명을 해줬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이것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 알겠지?
자, 문자가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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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여기 있는 중에서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맞추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한다. 문자 C는 3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문자가 3번 이상 나온다 했으니까 문자가 3번 나올 때하고 문자가 4번 나올 때하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알겠지? 자, 그러면 문자 B는 2번 나오면 B는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문자가 B가 뭐가 되는 거야? 2번 나오는 경우하고 문자 B가 2번이 안 나오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C가 만약에 3번 이상 나오니까 C가 만약에 4번 나오게 된다면 4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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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했다고 있기 때문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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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나올 수가 있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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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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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든 B든 나열할 수 있는 원점 모두 5팩인데 뭐가 되냐? 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4팩이 되는 거지? 근데 A가 나온지 B가 나온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2를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 5, 10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가 3번 나오는 경우. C가 3번 나오게 되는데 자, 3번 나왔는데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A, B가 나올 수 있고 B, B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A, B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총 모두 5개가 되는데 자, C 3개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5 곱하기 4니까 얼마가 돼?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B, B가 나오게 되면 총 모두 5개이지만 B, B가 서로 이웃하라고 했어. 이웃하는 것은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팩으로 나눠준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C, C, C 같은 게 있으니까 뭘로 나눠주면 돼?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C는 이웃한다고 했는데 C 이웃하는 거 2개 자리 바꿔도 돼, 안 돼? 상관이 없지. B가 2번 나오면 서로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3개를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34가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일단은 우리가 함수에 관련된 것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먼저 첫 번째 간단하게 대응표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 자, 일단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x가 돼 있어서 얼마가 되는 거야? 1, 2, 3, 4, 5, 6이 되고 여기도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가를 봤더니 F1하고 F4를 더한 것이 4의 약수가 된대. 2개를 더해서 4의 약수가 된대. 이거는 뭐 1대1 함수다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 4의 약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2개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1 더하기 1과 1 더하기 3과 2 더하기 2와 그 다음 뭐야? 3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x가 크면은 3보다 크면은 f1이 크다라고 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1, 2, 3일 때는 뭐가 되는 거지? x가 1, 2, 3이면 1이 함수값이 가장 커야 돼. 그래서 얘는 뭐냐면 x가 1, 2, 3에 대한 함수값은 최대값이 바로 f1이 되는 거고 3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4, 5, 6일 때에는 이때는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f4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이해가 되지? 일단은 여기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3보다 클 때는 f4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을 통해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일단 뭐 상관없겠네.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면 얘네들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를 일단 결정을 해주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것도 취급을 해줘야 돼.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 순열보다는 거의 중복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애매하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 게 1, 2, 3에서는 F1이 최대값이 되고 4, 5, 6에서는
4가 F4가 최소값이 된다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여기에서 네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뭐냐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2하고 4가 어디로 가냐면 얘가 1로 가는 경우와 1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왜냐면 1로 가고 1로 가야 돼. 왜냐면 4의 배수를 했으니까는 뭐가 돼? 1, 1로 가거나 1, 3, 2, 3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다 생각을 해봐야 돼. 2하고 4가 있는데 얘가 2하고 3이면 자 1하고 3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2하고 4가 되면 3하고 1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뭐 일단 첫 번째부터 그냥 한번 잘 따져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다 적으면서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응. 아니 가에서 지금 F1하고 F4로 사이 약수가 되니까 이제 구해야 돼 이제 여기에서 일단은 가에서 1 더하기 1, 1 더하기 3, 2 더하기 3 더하기 1이 사이 약수가 되는 경우 요 네 가지밖에 없어. 응. 그치. 세 개를 다 만족시키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는 가를 만족을 시켜주는 것은 요 네 가지가 있어. 그럼 요 각각의 네 가지에 따라서 함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 놈이야. 뭐가 되는 거냐면 F1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F3, 그 다음에 F2, 그리고 F1 요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4, F5 자, 아니야, 잠깐만. F4하고, 아니야. 얘네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자, 얘네들은 관련 없어. 일단은 F2하고 F3이 적었다. 잘못 적었다. 그치? 일단 최대값, 얘만 최대값이 F1이기만 만족을 시켜주면 돼. 그 다음에 얘는 F4가 최소값이기만 만족을 시켜주면 돼. 자, F1이 최대값인데 1이 1로 왔어. 그럼 2, 3은 반드시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 1로밖에 없어. 1로 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네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5하고 6 중에 얘가 최소값이잖아. 최소값이 1이라고 했잖아. 같을 수도 있어. 그럼 5하고 6은 어디로 가면 돼? 1, 2, 3, 4, 5, 6 중에 아무 데도나 가면 돼. 이해가 되지?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6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돼? 2개를 골라서 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지? 아, 근데 2개를 골라서 가는데 같은 자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해도 상관이 없겠다. 6개 중에서 2개를 중복해서 가도 상관없어. 2개를 골라서 가도 상관이 없겠다. 왜냐면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이네. 봤더니 제가 잘못 봤네.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36까지가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1로 와. 그러면 2하고 3도 1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1이야. 그 다음에 4가 3으로 왔어. 그러면 5하고 6이 올 수 있는 경우는 3, 4, 5, 6, 네 가지야. 그치?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 중복을 해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16.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똑같은 거는 왜 이렇게 됐어? 얘랑 똑같아. 이렇게 돼야 돼. 이번에는 1이 3으로 왔어. 그럼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건 1, 2,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가면 되고 곱하기 4가 최소값인데 1로 왔어. 그러면 5하고 6은 1, 2, 3, 4, 5, 6 6개 중에 몇 개 오면 돼? 2개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36이니까 얼마가 돼? 14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은 2로 왔어. 그러면 2하고 3은 1, 2. 1, 2로 오면 돼. 그러면 몇 가지냐면 2개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지? 곱하기 4는 2로 왔으니까 5, 6은 2, 3, 4, 5, 6 5개니까 5 파이 2. 그래서 2는 4 곱하기 5, 25. 그렇지? 그래서 1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전부 다 더해주면 144에다 얘 더해주면 얼마가 돼? 180? 그치? 이해가 되지? 180이지? 얘하고 얘 더해주면 180이잖아. 네. 180이고 그 다음에 얘 오면 어떻게 돼? 180이고 196, 296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또 답이 없어? 뭘 또 배웠어?
자, 중복조합은 어떻게 될까? 중복조합이 뭐야? 자, 서로 다른 n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중복을 활용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중복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몇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자. 사과가 있어.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얘네들에서 총 모두 4개를 선택을 해서 뭐라고 쓰냐면 포장을 하려고 해요. 자, 이제 포장 박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포장 박스가 있는데 내가 이 포장 박스에 사과하고 배를 선택해 4개를 선택해서 포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이 있냐면 사과를 포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과, 배 이렇게 포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과, 배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번에는 사과, 배 포장할 수 있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배 포장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포장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포장을 했다가 사과에 포장했으면 얘랑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잖아. 우리는 포장했다고 한다면 배가 오른쪽 위에 있냐 오른쪽 아래에 있냐 그런 것도 따지나? 안 따지지. 배가 몇 개가 들어있고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냥 중복으로 해서 알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나타내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선택에 포장하는 방법 총 몇 가지가 되면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놓을 수가 있느냐면 자, 이렇게 4개의 물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4개의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막대기를 놓는 거야. 막대기를 기준으로 하나 놓고 났는데 막대기 하나를 기준으로 왼쪽은 우리는 사과라고 놓고 오른쪽은 배라고 놓자고. 그래서 만약에 막대기 여기 놓으면 배를 4개를 놓는 거. 여기다 놓게 되면 사과나 배 3개로 놓는 거. 그 다음 여기면 사과 2개, 배 2개로 놓는 경우. 여기다 놓게 되면 사과 3개, 배 하나로 놓는 경우. 여기 있으면 사과를 뭐가 되는 거야? 놓는 방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두 막대기가 놓일 수 있는 자리는 5개의 자리 있으니까 옷이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만약에 막대기가 2개가, 과일이 3개가 되면 막대기로 2개로 하면 3개의 구간으로 나뉘게 되겠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이지? 자,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얘네들을 놓고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이거는 막대기로 놓아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식으로 쓰면 어떻게 했냐면 총 모두 몇 개의 종류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종류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해서 4개를 선택을 해서 계산해 주는 것이 바로 요놈이 된다는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NHR은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얘네 둘을 더해서 2를 빼준 거의 조합의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 줘? 2 플러스 4의 마이너스 1의 C 4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 5C 4가 되니까 5C 1로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모두 5개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복조합이 이걸 의미하는데 솔직히 중복조합은 특별하게 많이 응용돼서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면 말 그대로 진짜 어렵게 나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중복조합을 쓰는 것은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형태가 틀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놓고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된 거지. 뭐냐면 그러니까는 뭐 그냥 아니다 그냥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에 많이 쓰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있는데 얘가 12야. 그치? 근데 이때 x, y는 뭐가 아니야? 의미 아닌 정수해를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자,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12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뭐가 되는 거야? 12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이 있는데 X, Y, Z 세 종류의 스티커가 있어.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12개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이 있으면 공에다가 12개를 붙이는 거예요. X, Y, Z 어떤 거 붙여도 상관이 없어. 일단 12개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X를 3개 붙이고 얘를 3개 붙이고 얘를 3개 붙이고 얘를 6개 붙였다면 뭐 3,3,6이라는 하나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안 붙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스티커를 안 붙여도 만약에 빵개 12개로 뱉어지는 것은 의미 아닌 정수에 0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0하고 자연수로 의미하게 되거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때 쓰이는 것이 바로 중복 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도 아니거나 몇 개가 들어가거나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의 답은 뭐냐면 3H12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 경우가 방정식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가정을 해보자. 첫 번째가 됐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가 되냐면 12가 되는데 이게 자연수혜를 갖는 경우. 아, 요거 1번 적었으니까 2번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2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는 칸이 있어. 여기에 지금 X, Y, Z란 칸이 있어. 공을 12개를 얘네들을 구별해서 집어넣자는 얘기야. 그것도 어차피 스티커로 붙이는 똑같은 의미야. 이렇게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자연수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을 집어넣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X하고 Y에다만 집어넣을 수 있고 Z에다 안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중복조합을 의미한다는 것은 의미 아닌 정수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 근데 자연수혜라고 돼 있어. 그럼 자연수혜는 반드시 1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보자? X, Y, Z에다 뭐 해보자? 그치. 공을 하나씩 주고 시작하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식이 바뀌면 어떻게 되면, 자, 공을 하나씩 주고 새로운 걸로 한다면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3H9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응?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는 만약에 X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되고 Y는 2 이상의 자연수가 되고 Z는 1 이상의 자연수가 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2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면 돼? X는 2 이상의 자연수를 가져야 되는 거지. 자, 이게 반드시 중복조합은 언제만 가능하다? 의미 아닌 정수에만 쓰이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쓰일 수가 없어. 근데 얘는 반드시 2개 이상이 가져야 된다 했었죠. 그러니까 몇 개를 일단 먼저 집어넣어? 2개를 일단 집어넣어 버려, 공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도 2개를 집어넣고 얘도 몇 개를 집어넣어? 하나를 집어넣어 버려. 그럼 어떻게 주겠어? 어떻게 주면 돼?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5개를 줬으니까 7개가 남지? 그래서 7개를 통해서 3H7로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잘 나오는 어떻게 세 가지. 네 번째는 뭐냐면 개수가 다른 문자가 하나가 존재하게 돼. 개수가 다른 문자가 존재하게 되면 그 문자의 수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거는 무슨 말인지 한번 문제 나오면 설명을 해줄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경우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4W가 얘가 12야. 이런 경우가 됐다면 얘는 계속 혼자 틀리잖아. 그러면 W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정해놓고 X, Y, Z에 대해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생각해서 문제를. 자, 다시 볼펜을 기준으로 놓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6이 된다고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연필에 대해서도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얼마야? 1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런데 각 사람에게 적어도 볼펜 한 자루씩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조합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 아닌 정수회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반드시 하나의 볼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일단 볼펜을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야. 그럼 볼펜 몇 개 남아? 그렇지. 그러면 네 사람에게 몇 개의 볼펜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2개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리고 연필은 두 자루씩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네 사람에게 연필을 먼저 두 개씩 먼저 주는 게 좋겠지? 자, 연필을 두 개씩 주면 몇 개 남아? 그러면 네 사람에게 다섯 개를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여기는 중복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있냐면 지금 현재 중복조합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했지만 함수가 나왔거든. 여기 중복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게 수다라고 나왔어. 알겠지? 자, 그런데 함수의 개수는 따지는 뭐 총 모두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함수의 개수. 여기에서 일단은 여기서 정역의 개수는 m개고 그 다음에 m개가 되고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는 n개라고 일단 정해놓자. 여기 있는 문제랑 똑같은 형태로. 알겠지? 자, 함수의 개수는 일단 하나씩만 가면 되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 막연한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뭐하냐면 중복순열이야. 자, 중복순열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m 파이 n이 된다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자, 이것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열이야. 그래서 순열이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mpn이 되는 거지. 참고로 1대1 대응은 m 팩토리얼에 m과 n이 그때는 서로 같아서 어차피 mpm이라서 상관이 없고.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순열이냐면 x1하고 x2가 서로 같으면 아니 크기가 정해지면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즉 뭐냐면 얘는 x1과 x2가 순서가 정해지면 그때의 함수값도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야. 순서가 정해진다는 얘기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니 순서가 정해졌는데 정해지면 자리를 바꿀 수 없잖아. 왜냐면 그 어떤 두 개수가 1, 3으로 가는데 3, 1로 가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자리를 바꾸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조합이 되는 거고 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MCN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일단은 X의 값이 정해졌어. 그런데 fx1하고 함수값도 정해지게 돼. 이렇게. 정해지는데 뭐 할 수도 있냐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이번에. 같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한 값으로 전부 다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즉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가 돼. 이거 그 다음에 또는 반대도 상관없어. 순서만 정해지면 돼. 크기는 상관이 없어. 어느 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크기가 정해지고 같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얘는 MHN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함수를 우리가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총 모두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현재 방정식 x, y, z, 4w가 10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것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 w 모든 숫자쌍이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네들을 봤더니 일단 의미 아닌 정수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라는 것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x, y, z는 개수가 1인데 w만 개수가 4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준다 했었지? 먼저 정해주는 게 좋다 했었지.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w가 0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w가 1인 경우, 세 번째 w가 2인 경우, 요 세 가지를 놓자는 얘기야. w 3은 안 돼. 전체가 12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w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10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세 종류에서 10개를 스티커를 골라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얘가 1이 됐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6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세 종류의 스티커에서 6개를 골라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가 됐다는 얘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2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얘도 세 종류에서 2개를 뽑아서 붙이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중복조합이 어떻게 되는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의미 아닌 정수에 관련된 것은 중복조합이 되는 거야. 그 중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개수가 하나만 다르다 라고 한다면 뭐 해주면 되겠어? 그것을 먼저 수를 결정을 해주면 돼. 만약에 들어가는 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어떤 수가 자연수가 정해지면 그만큼 공을 먼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잘 구별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이항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이자는 무슨 이자야? 두 이자야, 두 이자. 다른 이자가 아니야. 항이 2개가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는 것을, 3개 이상 있는 것을 우리 무슨 정리라고 한다? 그때는 다항 정리라고 해. 만을 다자를 써서 다항 정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일단 얘는 교육 과정이 지금 빠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이항 정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2개의 항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나올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n승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가 n개가 쫙 곱해진 거지? 그러면 각각의 다항식에서 a나 b단 하나씩 빼서 곱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곱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전개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근데 빼는 것은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선택을 기준을 뭘로 잡냐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b를 기준 잡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b를 선택을 했어. 그럼 b를 선택할 수 있는 다항식이 있고 b를 선택하지 않는 다항식이 있잖아. 근데 전개는 반드시 한 번씩 전부 다 곱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b를 선택하지 않는 다항식에서는 a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이해가 되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A의 n승이 몇 개 나오냐면 A의 n승은 B를 몇 개를 선택한 거야?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은 거야. 하나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A가 자동으로 n개가 선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게 A의 n승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개수가 존재하게 돼. 그리고 A의 n-1승 B라고 놓는다면 이것은 n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가 요만큼 나오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하니까는 이게 바로 개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A는 n-r개가 선택이 된 거고 B는 r개가 선택이 된 거지? 그 다음에 플러스 쭉 나가서 뭐냐면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을 해주면 B만 n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얘가 전개가 된다는 거야. 이항 정리일 때.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R이 변하는 값이잖아. R이 0부터 N까지 변해. R승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항을 나타내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는 거죠. 이해가 돼? 자, 이게 바로 이항 정리인데 이항 정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좀 그 다음에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류하고 문제는 여기는 뭐냐면 내가 X 대신에 A 대신에 2를 대입하고 B 대신에 내가 X를 대입해 보려고 해. 이렇게. 자, 이렇게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X의 N승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C0 플러스 NC1의 X 플러스 NC2의 X의 제곱 플러스 NC3의 X의 3승 플러스 쭉 나가서 NCN의 X의 N승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지금부터 이용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 내가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려고 해.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쭉 나가서 NCN까지 더 있고. 왜냐면 X의 거듭제곱이 곱해져 있지만은 X 대신에 2를 집으면 전혀 영향을 주진 않잖아. 그래서 얘가 바로 2의 N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려고 해.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던 얘기는 x가 짝수 차수가 되면 플러스 1이 되고 홀수 차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nc3 플러스 쭉 나가서 마이너스 1의 n승에 곱하기 ncn이 되는 형태의 꼴로 만들어지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1번하고 2번하고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야. 자, 뭐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보면은 위에는 전부 다 플러스가 되죠. 밑에는 짝수차는 플러스가 됐지만 홀수차는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두 개를 더해주면 홀수차가 전부 다 없어져. 그럼 짝수차는 몇 개 생겨? 두 개씩 생기는 거지. 그렇지? 짝수는 요놈이니까 두 개씩 있잖아. 더하면. 얘는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걸 2로 나눠주면 NC0 플러스 NC2 플러스 NC4에서 짝수끼리 더해준 것은 2의 n승을 2로 나눠주게 되니까 2의 n-1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 1번에서 2번을 빼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짝수는 둘 다 부호가 같으니까 없어지게 돼. 근데 홀수는 밑에가 부호가 바뀌면 전부 다 플러스가 되겠지. 그 홀수만 살아남게 되는 거잖아. 그것도 더하면 두 개씩 있잖아.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짝수 번째끼리 더해주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뭐가 나면 2의 n-1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기를 만들어준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항계수의 성질이라고 얘기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항 정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식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 이해가 돼?